일주일 전에 엄청난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재판이 1심이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이 끝났는데 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보셨습니까? 일단 그 저희 당에서는 네. 여러 그 법률가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들께서 이걸 예상을 많이 하셨어요. 네. 가장 근접하게 맞춘 분이 제 기억으로는 주진우 의원, 지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죠. 네. 징역 1년 예상을 했고 예. 그 뒤에 이제 집행유예 2년이 붙긴 했습니다만은 그밖에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가 네. 뭐 여러 분들께서 상당히 근접하게 네. 양형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판결이라는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법률가로서 우리가 통상적인 시각을 갖고 보면 예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었다. 네.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에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이재명 대표의 지금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가중 영역에 들어가 있고 그 네. 가중 영역은 징역 8월에서 징역 2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다 할 감경 요소는 법원이 판결문에 썼습니다만 뭐 낙선했다는 거 말고는 그다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은 뭐 합당한 양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항소를 했죠. 그렇죠. 항소 기한이 오늘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오늘 항소장을 낼 거냐 그렇죠. 이제 이것도 봐야 될 텐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항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그 김문기 몰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예.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 1심 법원에서는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예.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건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예. 1년의 그 김문기 처장과의 교류 행위를 전부 다 부인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의 법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아마도 검찰이 오늘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오늘 항소장을 제출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재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만 그래도 우리 오늘 다뤄볼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판결이 좀 일찍 끝났어요. 1시간 정도 보통 예상하는데 한 3, 40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 기억에는 30분도 조금 덜 걸렸던 것 같은데 네, 예. 이 판결문도 나중에 제가 봤는데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사유가 비교적 명확해서 법원이 선고문을 뭐 아주 장문으로 작성해 와서 읽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감명하다. 그렇죠. 예. 대단히 뭐 쟁점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아니고 네. 백현동 국토부 협박받았다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원이 뭐 장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낭독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물론 백현동 부분에 대한 판결문 양은 많아요. 네. 60쪽 이상 됐던 걸로 제 기억이 맞아요. 맞다면 그 정도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 취재하러 온 우리 언론 설명해야 될 부분으로는 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주 심플하게 유죄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한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되니까 이거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 같고 또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란 분이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법안대로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 면소 판결이 나온다 아니면은 뭐 이미 뭐 저질러 놓은 범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이걸 일단 네. 보면은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11월 20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네. 그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네. 뭐 이런 그 의견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뭐 민주당에서는 선거 하루 전날 미리 보낸 거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해요. 네. 그 선고 나고 나서 얼마든지 회수하거나 또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면 축사인데. 그렇죠. 네. 이거는요. 그 약물 복용이 적발된 선수가 네. 도핑 테스트 폐지하자라고 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가 주전으로 뛰는 팀에서 지금 실제로 도핑 테스트를 없애야 된다. 예. 뭐 없애겠다.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정말 예. 그 기절초풍할 일이죠. 제가 잘 아는 어떤 대변인이 논평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앞으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대표가 위인설법으로 법을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 대표가 위인설법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아니지 심히 우려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 하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성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논평을 제가 썼는데 지금 무슨 석사 논문 낭독회 같은 거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죠? 논평 제가 냈고요. 아니 근데 진짜 예. 그 똑같지 않습니까? 약물 복용 걸린 선수가 네. 이 도핑 테스트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격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팀에서는 정말로 도핑 테스트를 없애야 된다라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자 일단 그 민주당의 판사 출신, 그러니까 김우영 의원이 그 무슨 뭐 법관 출신 주제에 이런 망언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망언을 되풀이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건 네. 아주 잘못된 발언이에요. 그 판사 출신의 박희승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2개를 대표 발의했어요. 예. 11월 14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선고 전날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내용. 네. 그다음에 선고 당일인 11월 15일에는 당선 무효와 피선거권 제한의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대폭 높이는 네. 그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법안에 공통적으로 이름을 올리신 분이 그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했던 최민희 의원, 예. 그리고 또 민주당의 현 그 저 역사학자로 그 네. 이름을 많이 알리신 김준혁 의원, 그리고 또 예, 그분은 총선 때 시끄러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한때 위장 탈당 논란이 있었던 민영배 의원, 지금 네. 이런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일단 이 법안들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 같은 경우에 그 부칙에 보면은 이제 뭐 과거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그 처벌 규정에 의한다라는 식의 부칙 조항을 맨 끝에 넣어놓긴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법안이 만약에 그대로 통과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면소가 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 예. 국회에서 이제 우리가 법안 발의를 했을 때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보다는 소관 상임위나 법사위나 또는 국회 본회의에서까지 수정돼서 통과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은 일단 당장은 법안을 이렇게 발의를 해놨는데 네. 지금 뭐 법사위고 국회 전체 의석이고 간에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법안을 정말로 통과시킨다면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법안으로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보고요. 스스로를 불태워서 희생시키는 나는 여태까지 이랬으니까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여라 이런 생각은 아닐 것 같다. 지금 변호사비 대납도 검토한다는데요. 저희가 뭐 그 이야기 아마 좀 이따가 잠깐 할 것 같습니다. 당이 대응한다고. 네. 예. 그래서 그 법안이 수정돼서 통과되는 일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예. 뭐 법사위에서 이걸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올려서 통과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 부칙을 아마 그대로 두고 통과시킬 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부칙이 없고 허위사실 공표죄가 삭제가 되는 게 현실화된다면 네.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형사소송법 326조 4호에 의해서 면소 판결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냥 유죄 판결할 방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네. 처벌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거를 의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 민주당 박희승 의원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거 뭐 여름부터 준비를 한 거고 뭐 국회 입법조사처에 뭐 의견조회도 하고 이러느라 늦어졌고 네. 11월 14일에 발의하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네. 글쎄요. 이거 제가 법안 봤는데요. 법안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아. 그냥 있는 조항을 2개 없애는 거거든요. 네. 허위사실 공표죄 하나만 없애기가 민망했는지 후보자 비방죄도 같이 없앤대요. 그래서 250조하고 251조를 그냥 삭제하는 내용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선거법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법안을 발의하는 게 몇 달이 걸릴 만한 사안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법안 완성하는데 2시간이면 할 수 있고요. 그 10명 이상 서명 받는 건 하루면 됩니다. 예. 그런 법안이고 이게 참고로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2022년 8월 26일입니다. 8월 그때 26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예. 당시에는 이제 대표되기 이틀 전이었어요. 대선 당시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 이번에 재판 받은 것 때문에 한창 수사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대상에서 행위를 없애는 그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요. 네.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정말. 행위를 없앴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뭐 네. 재산, 학력, 뭐 가족관계, 네. 뭐 특정 단체나 뭐 그런 데로부터 지지 여부 뭐 이런 것들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대상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네. 그 중에 행위가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처벌받은 게 결국에는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 안 쳤다는 행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처벌이 되는 거고, 백현동을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그 용도 변경을 내가 해준 거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유죄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그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을 실제로 발의를 했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전력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변명에 불과하게 들린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것이 당선 무효의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올리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 부칙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개정안에 공포되고 나서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조만간 통과가 된다면 예. 이재명 대표가 그 법이 시행되는 날로 그 통과되는 날로부터 죄송합니다. 공포되는 날로부터 예. 3개월 이내에 판결 확정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당선 무효에 관한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확정이 안 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633이라고 해봤자 해봤자 또 연기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예. 6개월이니까 예. 대법원까지 가도 예. 3.3을 합해도 6개월이니까. 예. 그래서 이 법안이 심각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갑자기 1,000만 원으로 또 그 상향하자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아주 오래 전부터 벌금 100만 원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그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이 아니냐. 근데 저희가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정치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은 금권 선거, 흑색 선전, 허위 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 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연령, 비연령,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다. 정치 신인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다. 현행법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정치 신인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 그리고 예. 그 정치 신인이 허위 사실 공표죄 때문에 진입을 못 합니까? 그리고 뭐 당선 무효가 벌금 100만 원으로 기준이 엄격해서 진입을 못 합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조항들을 그 축사에서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네.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것을 대놓고 발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그 선거 운동의 자유 운운하는데 물론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운동의 자유는 대폭 넓힐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자유에 거짓말할 자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니까 지금 어려운 한자를 썼는데 사실은요, 이거 쉽게 말하면 그 선거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게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네. 그러면은 선거에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안 해도 될 거짓말을 하는 거를 예. 법이 허용해서 양성화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정말 국민적인 상식의 문제예요. 그 비명계에서도 뭐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나섰더라고요. 그런데 또 최민희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죽여버린다 할 것 같아요. 뭐 본인이 뭐 사과하셨다고 하니까 네, 본인, 뭐 이쯤 예. 넘어가죠. 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미리 질문지는 안 드린 건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동연 지사를 또 어제 찾아갔더라고요. 선거법 1심 이후에 또 부쩍 거리 좁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와요. 함께 뭐 호떡도 먹고 시장도 한번 돌고 악수한 뒤에 감싸 안았다, 등을 감싸 안았다 이렇게 하는데 약간 조인성 심수창 생각도 좀 나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야말로 정치 번역기를 돌리면 네. 그거야말로 이제 최민희 의원이 한 말 같은 거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네. 정말 너 움직일 수 있어? 움직일 수 있는지 보자.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들끼리 같은 당 소속인데 네. 그렇게 많은 시민들 앞에서 공개된 행사를 같이 하면 네. 거기서는 웃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연출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로서는 어제 그 회동으로 인해서 당분간 어떻게 보면 손발이 묶인 셈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633 원칙 얘기하잖아요. 네. 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대로 하면 길어야 6개월입니다. 아, 6개월입니다. 예. 무슨 뭐 법관 탄핵이라든가 이런 비정상적인 수단을 남발하지 않는 이상 원칙대로 하면 6개월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와 이제 분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단호하게 분리를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범죄 혐의에 대한 그 방어는 본인이 해야 될 몫이다. 네. 그리고 정말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대표로 모시면서 거짓을 옹호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을 반성한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거를 소위 민주당에서 비명계라고 불리는 뭐 어떤 뜻있는 정치인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깃발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아니 저기 해방되고 나서 독립운동할 건가요? 1945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겠다라는 자세를 지금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전제하고 있어요. 네. 저는 김동연 지사도 그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렇게 그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 제스처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김동연 지사는 앞으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 민주당도 지금 뭐 신삼김이라 그래갖고 김동연, 그 다음에 김경수, 또 한 명은 누구? 김부겸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까지 이렇게 세 명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언제쯤에 정치 활동이 뭐 재개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 이렇게 함께 호떡 먹고 이렇게 허그를 함으로써 인해서 김동연 지사의 좀 손발이 묶인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이 삼총잉이 삼김잉이 하는 분들이 네. 저는 다 똑같은 분들로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릇된 길로부터 빨리 돌아 나와야 된다. 더 이상 거짓을 옹호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의 당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국민들 앞에 호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챕터에서 본인의 이름이 적힐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분들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퇴장하게 되면 그 진공 상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일 뒤죠. 25일에 위증교사 선고가 있습니다. 네, 일단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난 선거법 사건에서도 이제 생중계 안 했는데 뭐 유죄가 나왔잖아요. 아쉽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뭐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위증교사 사건은 우리가 많이 잊고 있었는데 네. 공동 피고인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말고 그 위증을 직접 실행했다고 본인이 법정에서 자인을 한 그 고 김진성 김병양 씨.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공인이나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법원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이제 잠깐 드릴 말씀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그걸 알면서 왜 생중계 요청했냐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생중계 선고 생중계를 허용을 할 때 법원이 조건을 붙인 선례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피고인 쪽 피고인이 앉아서 선고받고 있는 쪽은 영상 화면 촬영 안 된다. 조건을 붙여서 허용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선례를 참고한다면은 그 김진성 씨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생중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생중계는 안 되더라도 법원이 외부의 어떤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번 사건에서도 사건의 내용에 합당한 판결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결국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냐? 지금 보면은 실형이 선고된다면은 징역 1년 정도, 징역 1년.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 그리고 만약에 집행유예가 붙는다면은 앞에 징역 부분은 그것보다 좀 더 올라가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뭐 2년 요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뭐 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제 입으로 공식적으로 예상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런 정도의 예상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뭐 이건 당 안팎에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뭐 저희 당만의 얘기는 아니어서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양형 기준표상 가중 사유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네. 무고라고 하는 동종 전과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위증은 원래 교사자를 가중해서 처벌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과연 이게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실패한 조사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저희가 봤을 때는 은폐하는 데 실패한 교사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은 이것은 매우 성공적인 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성공한 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월요일에 법원이 판결하면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들의 궁금증도 해소가 될 것이다. 혹시 법리상 법구도 가능한가요? 법정 구속? 법정 구속이 저희는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해석론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 한번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됐고 그 범죄 사실이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2022년 그 9월 22일에 정기국회 회기 중에 네.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다가 구속됐던 정찬민 의원의 선례를 생각할 때 그분은 2021년 9월에 원래 체포 동의안이 한번 가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나왔어요. 네.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다가 다시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그때 체포 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다시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런 선례를 생각하면은 가능하다라는 법리상으로는 가능하다. 라는 견해가 있고 예.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이제 보석 허가를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속이라고 볼 수 없어서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가 가능한데 이것은 지금 명확한 선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법정 구속이 별도의 체포 동의안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도 그럴 만한 나름의 근거는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 논리가 있네요. 그리고 저희가 한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법카 유용 추가 기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법카 뭐 G80도 있었고 제네시스 G80도 있었고 법카 소고기 초밥 이런 관련해서 그 유용 추가 기소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예시로 들면서 억지 기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룰라 뭐 여러분들 날개 잃은 전사 3-4 룰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브라질의 이제 룰라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2번 했다가 구속이 되고 나중에 다시 무죄 판결 받았고 지금 3번째 대통령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과 관련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증거가 없는데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증거가 없습니까? 증거가 왜 없겠어요. 어제 지금 그 한 방송사에서 단독 보도도 했습니다만은 예. 그 관련된 업무 추진비 예. 그 지출 결의서가 뭐 도지사 보고까지 올라가서 네. 그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공소장에 담겨 있다고 하죠. 네. 그다음에 그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무죄가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브라질 대법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죄가 아니라 절차상의 이유로 인한 무효 판결에 무효 판결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어떤 뭐 관할 위반이나 뭐 그 공소제기 과정에서의 위법으로 인한 뭐 파기환송 예. 뭐 이런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해서 무죄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인도 약간 의식한 거 아닌가? 이것도 계산해서 말한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랬는데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예시로 들면서 검찰이 증거가 없는데 기소한다는 게 그런 검찰의 입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대변인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갈까요? 예. 이제 뭐 피해자의 눈물이 곧 증거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런데 피목증. 근데 이 지금 법인카드 사건은요. 네. 공익 신고자가 직접 보고 듣고 온몸으로 체험한 그 생생한 사실들이 있어요. 조명현 씨. 그 조명현 씨가 이번 사건에서도 아마 법정에 나가서 많은 증언들을 할 겁니다. 네. 그 증언을 법원이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멀쩡한 직장을 포기해 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지어내서 거짓 증언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이재명 대표 댁에 그 자택에 음식 배달을 갔더니 이재명 대표가 누구냐고 물어서 비서실 공무원이라고 했더니 뭐 별다른 말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본인이 법인카드로 맨날 음식을 배달받는 게 아니었으면 왜 경기도 공무원이 우리 집에 지금 음식 배달 오냐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너 누구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비서실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뭐 크게 그렇게 놀랍거나 이상해하지 않는 것 같더라 라든가 혹은 뭐 샌드위치 그 시간이 지나면은 야채 수분 때문에 빵이 눅눅해지는데 그것 때문에 그 매일 아침 그 받아서 먹는 샌드위치와 관련해서 클레임도 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네. 그런 것들 본인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도저히 지어내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3부 하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를 쭉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관련된 이 수사도 지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윤건영 의원의 입을 통해서 검찰의 소환 계획을 저희가 또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윤건영 의원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한다고 하니까 이거 망신주기다라고 하는데 이거 망신주기 맞는지 그다음에 그게 망신주기인지는 문다혜 씨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다혜 씨가 검찰의 그 참고인 출석 요청에 응해서 네. 본인이 상세히 조사를 받았으면 그 다음 아마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바로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문다혜 씨가 계속 조사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문다혜 씨의 뭐 태국 이주 과정, 그 다음에 태국에서 돌아와서 또 어떻게 생활을 영위했는지 등등에 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는 다른 관련자를 부르려면 누구를 불러야겠습니까? 자, 이것은 자 조국 전 민정수석도 진술을 거부하고 네.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주요 관계자들은 다 진술을 거부해요. 그 태국 이주에 관여되었다고 하는 모 청와대 행정관, 그렇죠. 심지어 법원에서 저 제1회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까지 했는데도 네. 거기서도 진술 거부했잖아요. 예. 죄다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출석을 거부하니 네.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부르기 전에 나머지 조사들은 마무리를 하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저는 김정숙 여사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일단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궁극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소환돼도 진술을 안 하는 상황이고 근데 피의자 신분이면 또 출석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제쯤에 소환을 하게 될까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오늘이 11월 21일이잖아요. 22일. 22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연내에는 마무리를 짓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검찰도 이 문제를 해를 넘겨서 뭔가 길게 끌고 간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조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 그래도 뭔가 연내에는 매듭을 짓는 어떤 시간적인 스케줄을 생각하고 진행을 해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도 이런 문제를 소모적으로 자꾸 그 해를 넘겨서 길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그 고양이하고 뽀뽀하는 사진 이런 것만 올리고 예. 계실 게 아니고 네. 일단 국민 앞에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네. 어떻게 된 문제다. 예. 그리고 일단 그 무리를 빚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송구하다라고 네.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본인의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행사하든지 말든지 할 일이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지금까지 송영훈 변호사님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그 위증교사 사건,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사건 유죄로 인한 그 이후에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 움직임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는 25일에 또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드리고 중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호사님 저에게 꿀 같은 지식을 안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